안녕하세요. 저는 기가니즘 SNRD 테클리서치 바다루어 스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임상혁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임스톰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름철 서해권 타이라바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서해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한 5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봄철 5월에 시작해서 한 10월, 11월까지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유어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요즘 SNS나 온라인 통해서 좋은 조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요즘 시즌에, 여름 시즌에 가장 많이 찾는 필드가 서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서해권에 대해서 채비에 대해서 그에 맞는 장비나 태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서해권의 특징은 수심이 낮아요. 되게 수심이 낮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심이 낮고, 수심 같은 경우는 20m에서 한 50m 사이의 수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필드, 그러니까 수심이 낮은 만큼 타이라바 헤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람수도 좀 낮은 그람수를 많이 쓰게 되고요. 한 40g에서 물이 빨리 갈 때는 한 100g까지도 써요. 그래서 40에서 한 100g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장비, 로드나 릴, 그리고 다른 기타 채비들,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로드와 릴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서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드 같은 경우를 우선 수심이 낮다 보니 높은 그람수를 많이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한 채비를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로드는 에버그린 스파리더 마스터 PSMC 68UL MLST 6.8피트 로드입니다. 이거의 스펙은 루어는 40에서 80g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150g까지도 운영하기에 지장이 없는 그런 로드예요. 이 로드는 제가 좀 쓴 지 오래된 로드고, 사실 한국에서는 많이 안 쓰는 로드기도 해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타이라바 스타일하고 좀 많이 달라서 요즘 스타일은 되게 연질대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낚시하는 스타일이 좀 공격적이고 좀 파워풀한 낚시를 좋아해서 되게 하드한 딱딱한 로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신제품들 로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연질의 로드를 많이 쓰고 풀솔리드 로드도 많이 나오고 한데,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리드 팁으로 돼 있어요. 솔리드 팁으로 돼 있어서 끝에는 엄청 연질이고 늘어나는 스타일이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한, 다른 로드에 비해서 엄청 강한 로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질이나 숙제에 대해서 되게 고기를 올릴 때도 펌핑 같은 걸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또 딥낚시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하드한 로드를 쓰고 있고요.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선은 허리가 힘이 강하다 보니까 딥 같은 데서도 챔질 같은 거 할 때 챔질이 잘 되는 편이고, 요즘 나오는 연직 로드는 이제 얕은 수심에서 챔질을 했을 때는 챔질이 그렇게 잘 안 되는 로드들이 많거든요. 자연스럽게 릴링으로 올릴 수 있는, 릴링으로 랜딩을 하는 그냥 그런 로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런 좀 하드한 로드를 사용해서 좀 공격적으로 고기를 뽑아 올리는 그런 스타일의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버그린 스파리더 마스터라는 제품을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스펙이 나오는데, 이거는 액션이 그 두 가지 스펙 중에 낮은 스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한 힘새를 보시면은 엄청 끝은 낭창거리는 로드를 사용합니다. 그 전에 있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이라바 로드를 고르실 때는 우선 풀솔리드 로드라든지 솔리드 팁 로드가 요즘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팁이 연질이던, 전체적으로 좀 연질 로드든 입질이나 이런 거를 받고 랜딩하기에 털림이 없으려면은 어쨌든 팁 쪽은 되게 연질 로드를 사용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랜딩 하실 때 참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랜딩을 하면서 참돔이 반대 방향으로 째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질 로드를 안 쓰게 되면은 로드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입에서
바늘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질 로드 끝 초리가 연질이던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먹어 들어가는 로드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다른 로드를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로드는 제가 거의 주력으로 지금 쓰고 있는 로드예요. 테스트도 하고 있는 로드고, 저희 기가니즘에서 이제 8월 출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티타나츠 타이라바 로드라고 두 가지 스펙으로 나올 거예요. 곧 출시가 될 거고, 제가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테스트를 지금 계속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스펙인데, 하나는 좀 더 긴 로드고 하나는 좀 짧고 연질 로드가 나올 계획이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는 주력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요것도 또한 요 아래 스펙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허리까지 먹어 들어가고 연질 로드인데, 어쨌든 허리는 되게 강하고 끝에는 솔리드 팁으로 되어 있어요. 솔리드 팁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되게 연질이 되어 있고, 허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쓸 수 있게 강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의 장점은 우선 그립감이 우선 편하고요. 그냥 그립감이 편하고, 어쨌든 참돔 랜딩 시 털림이나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체크를 해가지고 보완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허리 힘도 좋아가지고 딥에서도 쓸 수 있고, 서해용으로는 요 아래 스펙이 조금 더 사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강해서, 그러니까 저는 스타일이 약간 강한 스타일의 로드를 좋아해서 저는 요걸 주력으로 많이 쓰고 있고, 서해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낮아서 요 아래 스펙으로 쓰시면은 재밌는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요거 기가니즘에서 곧 출시될 티타나츠 타이라바 로드를 주력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장점을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 로드는 금액대에 비해서 저희가 어차피 그 가이드 회사기 때문에 가이드를 엄청 좋은 걸 써요. 다른 로드에 비해서.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됐는데, 아마 이 티탄 가이드를 쓰고 있는데도 그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아마 좀 싸게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도 좋고, 어쨌든 티탄 가이드를 써서 감도 면에서도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가이드가, 첫 번째 구경 가이드가 좀 구멍이 좀 커요. 구경이. 그래서 캐스팅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용이하고요. 어쨌든 가이드가 티탄 가이드로서 감도가 아주 훌륭한 로드입니다. 예. 그리고 디자인도 좀 젊은 감각에 맞춰서 잘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자인도 되게 많이 좀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디자인이 여러 가지 리라고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디자인도 이쁘고 해야지 또 즐거운 낚시를 할 수 있으니까, 디자인도 젊은 감각에 맞춰서 잘 나와 있는 로드입니다. 예. 자,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요, 그에 많은 이제 릴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릴은 어떤 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어떤 릴을 사야 되나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릴에 대해서는 서해 쪽 어디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기어비가 4점대나 5점대 로우 기어를, 파워 기어를 많이 쓰게 돼요. 그 이유는 우선은 타이라바 낚시는 선상에서 하루 종일 하다 보니 우선은 하이 기어를 쓰게 되면 손목에 피로도가 우선 많이 오고, 기본적으로 릴링을 계속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 기어를 쓸 경우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손목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점도 있고요. 로우 기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또 하나는, 우선 릴링 시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타이라바를 감아 올리는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거든요. 타이라바 낚시에서. 그랬을 때 하이 기어를 쓰면은 손목에 이제 저희가 돌리면서 이렇게 등속 감기를 할 경우에 조금이라도 속력이 흔들리면은, 기어비가 높은 만큼의 타이라바가 수심층을 따라오다가 속도가 늦어지면은, 이게 속도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수심층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타이라바 무게 때문에, 헤드 때문에. 일정하게 감아 올리면 일정하게 감아 올라오다가 속도가 느려지면 수심에서 그 수심을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참돔이라든지 따라와서 먹이를 먹으려다가 수심이 달라지는 걸 보고 참돔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속 릴링이 가장 중요한, 타이라바에서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것 때문에 로우 기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로우 기어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감아 올릴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4점대, 5점대 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선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릴의 선택 요령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선 저희가 사용하는 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보통 장구통형의 장구통 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로우 프로파일형의 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종류의 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둘 다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각자 단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구통 릴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로우 프로파일형 같은 경우에 장점은 우선 가벼워요. 가볍고 조작성이 편해요. 가볍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라바 낚시를 할 때 우선은 파지와 이 릴링을 할 때 이쪽 파지하는 손과 릴링하는 손이 안정감이 있어야지 등속 릴링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등속 감기를. 그런데 너무 가벼운 릴을 쓰면은 릴링 시에 이쪽 손이 너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약간 뭐 파도라든지 선상에서 뭐 그런 것 때문도 있고 가벼운 릴을 쓰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감아 올리다 보면은 타이라바 헤드가 따라오면서 부하가 걸리면서 릴이 안쪽으로 힘이 들어가겠죠. 감는 대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무거운 릴이 약간 더 이쪽에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약간 무게가 나가고 안정감이 있는 장구통 릴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거운 헤드를 많이 쓰는 일이 별로 없어서 로우 프로파일 형의 릴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서해권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특히 여름에 이제 서해권을 다니시는 분들은 로우 프로파일 형의 이런 릴을 좀 가볍고 조작성이 편한 릴을 쓰시는 게 좋고요. 이제 뭐 겨울철이나 뭐 제주권, 남해권도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좀 더 뭐 튼튼하고 좀 무게감이 있고 권사량도 좀 많이 나오는 장구통형 릴을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항상 뭐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뭐 릴에 대해서 뭐 서해권과 뭐 수심이 있는 제주권, 남해권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릴이 뭐가 있냐, 하나로 끝낸, 사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뭐 딱 부러지게 이걸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이제 어쨌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해권에서는 어쨌든 로우 프로파일형의 이런 가벼운 릴을 사용을 합니다. 이 릴 같은 경우에는 저 시마노사에서 나오는 스틸의 101 PG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라이트한 채비를 사용할 때, 가벼운 채비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확실히 가벼운 릴을 쓰면은 손의 감도가 훨씬 좋아지긴 해요. 좀 더 둔한 느낌이 아니라 가볍기 때문에 조그만 뭐 입질이라든지 조그만 뭐 바닥을 지형을 탐색할 때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틸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그리고 사용하는 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장구통 릴을 많이 사용하기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솔티가예요. 다이와사에서 나온 솔티가인데 되게 단단하고 릴링감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제주권까지, 저는 남해 제주권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 릴을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실 바다용 릴이 아니라 요거는 베스용 릴로 나오는 료갈이에요. 료갈 릴인데 올해 새로 나오는 다이와사에서 나온 건데 저는 이 릴을 사용을 많이 해요. 이 릴을 실질적으로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쓰고 있고, 똑같은 거를 대부분 주력 장비입니다. 이게 서해권이나 남해권 사용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보통 장구통 타이라바 릴에 나오는 타이라바 릴은 무거워요. 우선 무겁고 사이즈도 좀 크게 나와요. 그래서 파지감도 좀 힘들고, 사실 그게 제일 단점이거든요. 근데 이 베스용 료가는 요번에 이제 해수 대응으로 나왔어요. 해수 대응으로 나오고, 그래서 사이즈도 작고 권사량도 300m가 나옵니다. 1호가. 그래서 저는 요 릴을 올해부터 주력 장비로 쓰고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드랙력도 좋고, 또 뭐 드랙의 정밀함도 괜찮고, 스타드랙도 정밀하고, 그래서 이거를 주력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가 1016입니다. 1016. 크레이지 크랭크라고 나오죠. 예. 요 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자, 보시다시피 이제 릴을 보면은 핸들이 이제 기존 원래 달려있는 핸들이 아니라 이제
제가 따로 튜닝을 한 핸들이에요. 이런 핸들을 튜닝을 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그 디자인적인 측면도 있죠. 뭐 디자인이 이쁘고 뭐 노브 색깔과 뭐 로드와의 색깔을 맞추고 그래야지 뭐 이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랜딩과 이제 참돔 타이라바 낚시 같은 경우에 등속 릴링이 중요한 낚시이기 때문에 릴링을 하기가 편해야 해요. 편해야 하고 핸들이 너무 좁으면은 뭔가 부하도 많이 걸리고 릴링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와이드 핸들로 교체를 제가 한 겁니다. 다. 길이 같은 경우에는 핸들의 길이는 한 110에서 넓게까지 쓰는 건 뭐 그러니까 파워 핸들, 밸런스 파워 핸들 같은 경우에도 한 130 정도? 130 정도의 길이, 아니면은 뭐 일반 이런 핸들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10.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제가 사용하기에 저는 적당한 것 같고요. 노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에바 기존으로 나오는 노브 같은 경우에는 릴링을 하다가 손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수분이라든지 뭐 바닷물이 묻어서 미끄러운 상황이라든지, 그러면 릴링을 하다가 중요한 타이밍에 입질이 들어왔을 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감고 있으면은 참돔 입질이 들어올 경우에는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참돔 입질이 들어왔는데 고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들도 좀 와이드하고 좀 큰, 사용하기 편한 이런 핸들로 교체를 하고 노브도 이렇게 교체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랜딩 시에도 이제 랜딩 참돔 같은 경우에 되게 힘을 많이 쓰는 고기이기 때문에 릴링으로 올리려면은 와이드한 핸들이 부하가 좀 덜 걸려서 좋습니다. 그래서 핸들은 110에서 120 사이의 핸들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다음으로는 이제 헤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헤드. 우선은 헤드를 보면은 저는 이거 제가 이제 선상에서 직접 가져다니는 그 박스예요. 금이 가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헤드를 저는 넉넉하게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넉넉하게 가지고 다니고 여러 종류의 헤드를 많이 가지고 다녀요. 뭐 이것저것 테스트도 하고, 왜냐면 뭐가 잘 잡힌다 안 잡힌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타이라바의 낚시에 가장 즐거운 재미는 뭐냐면은 커스텀하는 재미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뭐 헤드를 이런 헤드도 써보고 또 채비를 어떻게 만들어서 써보고 이런 헤드와 이런 채비의 조화를 만들어서 고기를 잡았을 때 엄청 더 희열도 있고 이제 더 재밌는 낚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쓰는 채비라든지 뭐 사용을 안 하고 새로 들어오는 장비들, 뭐 헤드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좀 빠르게 구입을 해서 써보는 편이에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타이라바 헤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인치쿠 스타일의 헤드입니다. 이건 자칼사의 빈빈 로켓이라고 나오는 헤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다이와에서 나오는 베이러버 헤드입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 컬티바에서 나오는 사쿠라 드랍 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생겼는데 자칼사에서 나오는 바쿠류 헤드입니다. 이거는 퍼드릭에서 나오는 생체 파동 타이라바. 이 정도의 헤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각자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뭐 컬티바사에서 나오는 이런 헤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기본으로 쓰는 헤드예요. 보통 보면은 헤드 모양이 보면은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각도가 살짝 다르게 휘져 있어요. 이쪽은 좀 더 넓고 이쪽은 좀 더 얇고, 이런 것 같은 경우 물이 이제 많이 저항을 많이 받아야 되고 뭔가 더 워블링 액션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할 때는 이제 물이 많이 받는 방향으로 헤드를 놓고 이제 타이라바를 연결을 하고, 또 물이 좀 빨리 간다 싶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뭔가 양쪽으로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가는 노말적인 이제 노말한 헤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이와사의 베이러버도 비슷한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제 양쪽으로 봤을 때 이쪽은
조금 더 물을 덜 받게 돼 있고, 이쪽은 좀 넓어가지고 물을 많이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릴링을 했을 때 뭔가 저 이쪽으로 오면은 뭔가 더 워블링 액션도 좀 더 심할 거고, 그리고 릴링 했을 때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각도가 조금 더 아래로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액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헤드가 있고, 좀 특이하게 생긴 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인치쿠 스타일의 헤드예요. 헤드인데 이제 비밀 로켓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특수한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서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저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서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뭐 멸치라든지 베이트 피쉬가 위로 많이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뭔가 조금 더 빨리 위로 올려서 타이라바를 조금 더 베이트 피쉬, 그러니까 워블링 액션도 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릴링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작은 액션이 오는 게 아니라 뒤뚱뒤뚱 하면서 이게 타이라바의 그 타이가 조금 더 워블링이 되게 심하게 생겨요. 그리고 모양을 보시다시피 모양도 릴링을 했을 때 아래로 많이 긁고 오는 게 아니라 위로 빨리 떠서 많이 올라오는 액션을 그리거든요. 그럼 이제 베이트 피쉬가 도망가는 형상이나 뭔가 멸치나 이런 떼들이 많이, 베이트 피쉬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 이런 데서는 확실히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이제 여름철 서해 낚시에서 좀 추천을 하는 제품입니다. 활성도가 되게 좋거나 할 때, 뭐 아니면 10바퀴에서 20바퀴 정도의 위로 떠가지고 탐돔들이 타이라바 공격할 때, 이런 상황에서 쓰면은 다른 헤드보다 조금 더 빠른 입질을 얻을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좀 많이 유행이 돼가지고 많이 썼던 제품이에요. 이것도 좀 특이한 액션을 만들겠죠. 보면은 이제 약간 콩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되게 뚱뚱하고 여기는 되게 물을 안 받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거꾸로 이제 달아서 많이 써서 이제 뭔가 워블링 액션을 좀 심하게 많이 줘서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걸로도 서해에서 재작년에 되게 유행을 많이 해서 이걸로 엄청난 조과를 봤던 헤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서해 이제 여름 타이라바 하실 때 이런 특이한 제품들을 많이 쓰시면은 남들보다 그래도 좀 더 빠른 입질과 한두 마리의 더 조과를 더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헤드를 잘 사용을 하시면은 그 상황에 맞게 잘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약간 저도 처음에 되게 재밌어서 사용을 하게 된 건데, 생체 파동 타이라바 헤드라 그래서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요.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이건 120g 헤드인데 120g 다른 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커요. 왜 그러냐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구멍이 뚫려 있고 이쪽으로 물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타이라바를 걸어 놨을 때 물이 통과되는 물이 조금 더 현란한 타이라바 액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물의 저항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항을 덜 받아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뭔가, 그리고 더 바닥층을 더 공략을 할 때 조금 더 부상이 되게 좀 천천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상이 되게 빨리 되는 위로 올라오는 헤드를 반면에 이거는 오히려 저항이 덜 받고 아래로 조금 더, 왜냐면 이 물이 통과하면서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층 공략을 할 때나 뭔가 현란한 액션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아주 좋은 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타이라바 헤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액션의 뭐 워블링이나 이런 거에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뭐 빨리 올라오냐 아니면 뭐 천천히 바닥층을 공략을 하냐, 요런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람 수와 뭐 거의 그 필드 상황에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헤드를 썼다고 해서 고기를 더 많이 잡거나 뭐 더 입질을 많이 받거나 이런 차이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적절하게 사용을 했을 때는, 그게 맞아 떨어졌을 때는 엄청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뭐 그게 아니라 뭔가 헤드를 이걸 사용해서 뭔가 더 나는 이 헤드를 쓰니까 이 헤드는 잘 먹어, 뭐 바다는 항상 상황이 변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공략층이나 뭔가 베이트 피쉬를 잘 확인을 하시고 헤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람수를 잘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그날 패턴을 정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람 수가 조금 더 무게를 올려서 사용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엄청 더 가볍게 사용할 때도 있고, 가볍게 사용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빨리 위로 올라오거나 좀 더 횡을 그리고 올라오게 하는 액션을 그리고 싶을 때는 좀 가벼운 헤드를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더 바닥층을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드래플이라는 이제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무거운 거를 바닥을 질질질 끌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배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물이 얼마나 빠르냐, 아니면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헤드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헤드가 있고, 요런 거를 잘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건 납 종류의 납으로 된 제품들이었어요. 제품들이었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텅스텐으로 만들어진 헤드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쨌든 납하고 텅스텐에 어느 정도는 다 지식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보면은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높아요. 비중이 높아서 같은 무게의 헤드를 놓고 봤을 때 부피가 되게 작아요. 작은 만큼의 이제 물을 받는 저항력도 더 적을 테고, 그리고 텅스텐 같은 경우에 바닥을 읽는 감도도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텅스텐은 이제 뭔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든지, 뭔가 더 물이 빠르거나, 뭐 바람이 심하거나, 배가 많이 밀리는 상황, 그래서 바닥을 찍을 수 없을 경우나 뭐 그런 경우에 텅스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효과는 있고요. 텅스텐을 사용을 했을 때는 뭔가 바닥을 읽는 거라든지. 그래서 텅스텐을 사용하는데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자카회사에서 나오는, 지금 제가 사용을 많이 해서 많이 벗겨졌는데, 빙빙담아 이제 텅스텐 헤드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BB 커스텀사에서 나오는 헤드예요. 클로킹 헤드인데, 이건 제품 개발 의도가, 원래는 제가 여기다 이제 이 테이프를 제가 튜닝을 해서 붙여놓은 거고, 원래는 이게 테이프가 없는 상태로 그냥 여기 있는 색하고 똑같은 그냥 재질입니다. 근데 개발 의도는 뭐냐면, 클로킹,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돔이 헤드를 때리지 않고 이제 뭔가 더 이제 타이나 이런 쪽에 더 바이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오히려 클로킹,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얘를 헤드를 숨겨서 잘 안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컬러를 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없이 얘는 안 보이고 뒤에 있는 이제 타이만 더 보이게 해서 확실한 타이를 입질을 하는 바이트를 더 잘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개발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헤드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잘 만들어서 모양도 그냥 이제 노멀하게 생겼기 때문에 물을 많이 받지도 않고 딱 적당한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다이와사에서 나오는 이제 코우가 TG 텅스텐 헤드입니다.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것도 보면 거의 헤드들은 다 약간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 의도는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넣었을 때는 이쪽에서 이제 물을 많이 받기 때문에 버블링 액션을 더 많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바닥층을 더 천천히 탐색을 하고 천천히 올라오게 할 수 있고, 이쪽으로 이제 라인을 넣었을 때는 물론 릴링을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위쪽으로 향하게 올라오게 돼 있고, 그만큼의 이제 버블링 액션은 덜한 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제 다이와사 거고요. 요거는 이제 국산에서 나오는 또 텅스텐이에요. 텅스텐인데 UST 이제 그 대통에서 나오는 텅스텐 헤드죠. 요것도 그냥 노멀한 모양으로 양쪽으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로 텅스텐 헤드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가거나 할 때는 텅스텐 헤드는 굳이 많이 구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낚시할 때 보통 그렇게 써요. 뭐냐면 100g 이상의 텅스텐을 좀 많이 구비를 해놔요. 왜냐면 100g 이상의 그 납헤드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낚시하기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보통 100g 정도에서 텅스텐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낮은 그람 수에서는 그냥 납으로 그람 수를 올려서 사용을 하고요. 보통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특수한 경우 말고는 거의 서해권은 납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낚시가 가능한 이제
필드기 때문에, 왜냐면 수심이 낮고 그렇게 물발이 세다고 해도 한 100g 전후로는 다 커버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해 쪽에서 가실 때는 한 100g 정도의 텅스텐을 뭐 한두 개 정도 구비를 해서 가시면은 뭐 물이 빨라가지고 낚시하기 힘든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타이라바 헤드와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는 이제 채비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보통 이제 기존에 나오는 채비를 사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이제 완제품으로 파는 뭐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도 있고, 뭐 그냥 일반적인 타일을 완제품으로 나오는 거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라바 낚시 재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뭔가 이제 조금 더 자기가 이제 커스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 뭔가 남들과는 다른 채비로 자기가 만들었던 뭔가 의도와 뭔가 이제 뭐 그날에 따른 상황에 맞춰서 뭐 타이라바를 만들어서 고기를 잡았을 때 희열 이런 게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저도 그런 낚시를 즐기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보통 커스텀을 많이 해서 낚시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많이 하는데, 우선 커스텀한 제품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선은 타이 종류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이와 바늘. 바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묶어서 사용할 때도 있고, 기존 바늘을 이렇게 사서 정리를 해서 가져다닐 때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와사에서 나오는 이제 요건 라카이 튠 전용 바늘이고, 요거는 일반 그 타이에 쓸 수 있는 다이와사에서 나오는 바늘이에요. 요 파츠로 이렇게 돼 있어서 파츠를 다이와 거와 함께 연결해서 그냥 껴서 쓸 수 있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파츠를 미리 해서 타일을 따로 만들어서, 이거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다이와사에서 뭐 작년부터 많이 사용을 하게 된 이제 그 나카이튠이라는 제품입니다. 제품인데 이렇게 해서 바늘을 따로 가져다니면서 색상을 교체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이런 바늘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바늘을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는 제가 지금 직접 아예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채비라서 뭔가 정리가 좀 안 돼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요런 이제 바늘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바늘 좀 묶어놓은 지 좀 돼서 거의 다 사용을 해가지고 바늘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바늘을 미리 묶어서 놔요. 이렇게 묶어놔서 이제 단차를 내가 사용할 만큼의 단차를 묶어서 뭐 연결해서 사용을 하든가 해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서 다닙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냥 묶어 있는 바늘이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캡이 씌워져 있는 이제 바늘이 있어요. 이제 요것도 좀 이따 차츰 여기 사용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바늘을 저는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바늘, 캡 씌워 있는 바늘, 그리고 이 다이와 파츠에 사용할 수 있게 뭐 단차를 내가 조절을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이와 아까 같은 그런 세 가지 종류의 바늘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바늘의 이제 사용법은 이제 타이에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그러면 이제 이 바늘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런 식의 바늘을 묶어 놓은 거는, 여기 이제 이 제품은 이제 자칼사에서 나오는 백파이어 캡이라는 제품이에요. 여기 지금 라지 사이즈인데, 여기 라지 사이즈가 여기도 껴있는 게 라지 사이즈입니다. 여기 백파이어 캡, 자칼사에서 나오는 요거를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저는 이제 웜 제품을 사용을 하거나 타일을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제 자, 요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용해서 우선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든 데다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이와사의 컬리빔 웜 제품이에요. 웜. 이제 요 제품을 제가 사용할 때는 우선은 파장이 좀 큰 파장, 그리고 뭔가 뭐
좀 참돔한테 많이 보여야 되고 뭔가 더 좀 큰 볼륨감 그런 걸 나타낼 때 이 웜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웜을 사용을 하는데 컬리뮤란 제품이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 연질을 해가지고 액션이 되게 잘 나와요. 빠른 릴링에도 액션이 잘 나오고 느린 릴링에도 액션이 잘 나와요. 어떤 웜 제품이나 뭐 타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느린 릴링에는 액션이 잘 나오다가 빨리 가면 그냥 쭉 펴져가지고 끌려오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잘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느린 릴링에도 되게 연질이라서 팔랑팔랑 거리면서 또 두꺼운 이제 면적이 크기 때문에 느린 릴링에도 잘 나오고 빠른 릴링에도 액션이 엄청 잘 나오는 웜입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용할 때 여기에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써놓고 요 사이에다가 웜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백파이어 캡을 닫으면은 하나의 채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편하게 뭐 여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BB 커스텀사의 스트레이트 타입의 롱 슬림 타이가 있습니다. 요거랑 조합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조합을 해서 사용했을 때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두 개를 같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 뭔가 볼륨감이 풍성하고 그런 이제 채비가 잘 먹힌다 싶을 때는 요 채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웜 제품에는 이런 게 있고 이제 타이로만 만들어서 아까 사용했듯이 제가 이제 바늘만 가지고 묶어 놓은 채비요. 이거는 제가 다 바늘하고 라인을 다 사서 묶어 놓은 거고요. 요런 제품들. 사실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다라기 보다는 각자 회사에서 나오는 파츠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사용하는 BB 커스텀사에서 나오는 파츠예요. 요거는 이제 그 고무링에다가 약간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이제 파츠가 있고요. 요런 게 있고 요거는 이제 시마노사에서 나오는 파츠예요. 타이러. 똑같은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고무링으로 껴서 가운데 바늘을 통과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운데 있는 파츠는 요거는 이제 세븐슬라이드사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다 원리는 똑같고 모양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고 이제 바늘을 어떻게 묶어 쓰느냐에 따라서 파츠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BB 커스텀사에서 나오는 이 골뱅이 슬림 롱타이랑 이 스트레이트 롱타이 요 조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액션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요 채비를 가지고 이제 좀 슬로우 릴링을 할 때는 이 채비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빠른 릴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요번에 이제 새로 개발된 제품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해신 무에타이라는 제품인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해신이라는 분이 개발을 하신 거예요. 해신이라는 분이 개발을 하셔서 여기저기 저도 테스트를 해봤고 많이 테스트를 해서 조가를 많이 올린 타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이 재질이 우레탄 재질이에요. 우레탄 재질이고 또 끝에가 이런 식으로 물을 많이 받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이제 그 BB 커스텀사의 뭐 스트레이트 타이나 같이 조합을 하는데 이거의 장점은 우선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고 BB 커스텀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조금 더 연질이에요. 연질이고 이거는 약간 더 빳빳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릴링 했을 때 좀 빨리 감았을 때는 액션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슬로우 릴링을 했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액션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쓰면 잘 먹는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사용을 할지, 그리고 직접 물에 넣어봐서 움직여서 어떤 액션을 만들어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 타입의, 저는 이제 타이는 요런 타입을 많이 쓰고요. 이제 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저는 또 많이 쓰는 게,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많이 쓰는데, 다이와사의 나카이 튠하고 똑같은 타입으로 만들었는데 다이와사에 나오는 이게 똑같은 타이예요. 타이인데 두꺼운 타이예요. 두꺼운 타이로 다이와사 나카이 튠하고 똑같은 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효과가 이쪽이 더 좋을 때도 확실히 있습니다. 조금 더 굵은 파장과 뭔가 물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빨리 가고 빠른 릴링에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쭉 펴진 상태에서 베이트 피쉬가 빨리 도망가는 것처럼 나오긴 나오는데 액션이 현란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타이로 만들었을 때는 좀 더 빠른 릴링에 액션이 더 현란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빠른 릴링이 필요할 때는 이런 제품을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낚시를 하시면서 타이를 만들면서 이것저것 왠지 뭐 이거를 어떤 고기가 잘 먹어서 이런 타이를 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 조합 저거 조합 이것저것 막 많이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입질이 좀 더 조잡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먹기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만들수록 입질이 더 간결하고 훅셋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우리가 타이라바 사용했을 때는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타이와 스커트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된 걸 많이 썼었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스커트의 잔파장을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대신에 뭐 요런 슬림한 타이를 쓰게 된 거죠. 슬림한 타이를 쓰게 되면은 이런 잔파장이 이 슬림한 타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타이는 저는 많이 안 쓰게 되는, 요즘은 그런 안 쓰게 되고요. 약간 이런 이제 뭔가 슬림한 타이로 자꾸 가게 되고, 웜 종류나. 근데 뭐 사실 뭐가 잘 먹고 잘 안 먹고라기보다는 본인이 계속 테스트를 해봐서 뭔가가 더 적합한 루어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런 걸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타이라바 낚시할 때 저는 베스를 또 하다가 이제 이 바다 낚시 쪽 루어로 온 상황이라서 베스를 좀 접목을 많이 하려고 그런 이제 좀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를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 튜브웜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잡고 해봤는데,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모든 이제 낚시들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게 잘 먹으면 이제 이거 잘 먹는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이거 안 먹는다, 이런 고정관념보다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튜브웜으로도 잡았을 때도 사람들이 거기 있는 오래 타이라바 하신 다른 분들도 그런 거 안 먹는다, 하지 마라 이랬죠. 근데 어쨌든 그걸로 해서 고기도 잡아보고 하는 결과,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참돔의 이제 뭔가의 습성이라든지 습성을 통해서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고기를 잡아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타이라바 낚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상상을 많이 하셔서 뭐가 정답이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이런 채비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채비들도 있고, 좀 뭔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 더 좀 그런, 이게 좀 확률이 더 높다, 요런 이제 그런 팁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채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웜 종류도 아까 이제 이런 다이와사의 컬리빔을 제가 많이 써서 이거 설명을 해드린 건데, 여름철 이제 서해 타이라바 같은 경우에는 베이트 피쉬를 좀 많이 주시하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서해권에 들어서 이제 여름 시즌부터 이제 봄 시즌부터 여름 시즌까지 가면서 이제 두 종류라든지 그 서해 시즌에 들어오는 베이트 피쉬, 특히 여름철 되면서 이제 멸치대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와요. 낚시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눈에도 보일 정도로
위에까지 떠서 멸치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참돔 같은 경우에도 그 먹이를 이제 취식하러 위에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참돔 같은 경우에는 불에가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쉽사리 막 위에까지 많이 올라오거나 그러는 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사이즈 큰 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성 있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빠른 릴링에 먹을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서 이제 베이트 피쉬를 확인해서 베이트 피쉬에 매치 더 베이트를 좀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낚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뭐 멸치대 같은 거 들어왔을 때는 저는 이제 뭐 웜을 사용해서 이런 멸치 같은 색깔의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꼴뚜기 모양의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꼴뚜기 같은 모양의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물속에 와류가 있다든지 뭔가 물살이 건물하고 속물에서 많이 돈다, 뭐 그럴 때 사용을 하면 많이 효과적이에요. 다른 타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올라타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요런 거는 딱 모양이 이렇게 일정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와류에 있는 상황에서 꼴뚜기 같은 모양의 요런 타이라바 이제 웜이 좀 많이 효과를 발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백파이어 캡으로 만든 이제 채비와 다르게 요거는 다이와 파츠로 만든 이제 저거예요. 다이와 파츠로 또 쓸 수 있게 제가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웜 종류를 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판매되는 이런 웜. 다이와사에서도 나오는 이제 이런 작은 웜들 있잖아요. 뭐 이런 웜들. 이런 웜들의 이제 사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자, 이게 이제 물고기 같아서 잘 먹겠다. 참돔이 이거 물고기다. 해서 먹는 그런 느낌보다는 사실 이 웜에 대한 저는 사용할 때 이제 용도를 어떻게 쓰냐면 쇼파이트 날 때 웜을 좀 쓰는 편이에요. 이런 웜들을. 그러니까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우선 그냥 이걸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바늘이 있고 이게 물속에서 유영을 해서 오는 거예요. 타이라바가 오는데, 얘가 이 웜에 이제 이 바늘에 달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달거든요. 이렇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이라바 채비를 만들 때 뭐를 주렁주렁 이걸 잘 먹을 것 같으면 여기다가 뭐 달고 해서 뭔가 이거 잘 먹을 것 같으면 여러 개를 다는 이런 이제 걸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오히려 안 좋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순수하게 나오는 개발 의도에 의한 이 타이들이 있잖아요. 타이들이 만약에 이게 하나 더 붙음으로써 물속에서 액션을 망가뜨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일정하게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와야 되는데 얘 때문에 엉킨다든지 이렇게 감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액션을 만든다든지 사실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런 거 하나 걸 때마다. 그래서 이제 채비를 만들 때는 뭔가 심플하고 그 본연의 그 개발의 의도에 맞게 좋은 액션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보통 달아서 저는 이제 쇼파이트 날 사용을, 이걸 왜 이렇게 쇼파이트 날 사용을 하냐면은 보통 이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걸 릴링을 한다 그래도 이 바늘이 이 타이와 일정한 위치로 올 때도 있지만 뭔가 와류가 있거나 뭔가가 있으면은 이거는 어쨌든 금속의 재질이고 이거는 타이의 재질이니까 얘가 더 반응 속도가 느리겠죠. 움직임이. 얘는 움직이는 대로 계속 흘러올 테고 얘는 이제 금속으로 된 바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목줄 자체가 어시스트 라인이 좀 딱딱한 라인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타이가 올 때 얘가 이 방향으로 같이 안 있을 때도 있어요. 약간의 벗어난 방향으로 있을 때도 있고 물속에서. 그럴 때 참돔이 입질이 들어오면은 바늘까지 먹지를 않고 여기 타이만 쪼다가 바늘에 훅셋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타이만 쪼다가 가는 상황. 근데 만약에 타이를 쪼다가 이런 웜을 달았을 때는 물속에 릴링을 하면은 이 웜의 부력이 아니라 이제 그 물을 받는 이제 저항 때문에 이 타이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오게 돼 있어요, 바늘이. 그러면 쪼다가
입에 자연스럽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확률을 조금 더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라바 낚시랑은 이제 루어로 가지고 고기를 더 잡을 확률을 높여주는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쇼파이트가 날 때 이런 웜들을 끝에다 달아주면은 이 바늘이 타이와 동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확실한 그런 건 아니지만 방법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입질 쇼파이트에서 입질을 좀 더 확실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은 그렇게 해서 이런 작은 웜들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뭔가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낚시를 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이제 소품이에요. 선글라스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 샴돔 타이라바 낚시를 시작을 하면서 베스를 할 때는 이제 평각 선글라스나 이런 선글라스의 중요성을 제가 확실히 이제 왜냐면은 물속을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었는데 바다 낚시는 이제 어쨌든 선상 낚시다 보니 뭐 물속을 봐야 되는 상황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특히 여름철 낚시 서해권에 같은 경우에는 평각 선글라스가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물속에 있는 떠 있는 베이트 피쉬들 확인을 또 우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눈의 피로도 하루 종일 이제 태양을 맞으면 데이 게임이기 때문에 태양을 맞으면서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라든지 그 이제 물속의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고 물색도 봐야 되고 물의 흐름 왜냐면 반사되는 빛 때문에 이제 왜냐면 이 배가 흐르는 방향과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물과 물이 흐름에 대해서 마주치는 이제 뭐 골이 있잖아요. 물골 같은 데 상황 이런 거를 뭐 물속까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물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물골을 파악을 해야 되고 위에 물 상황을 보고 물 속의 상황을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게다가 타이라바 낚시는 배가 흘러가는 방향과 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낚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형광 선글라스에 대한 이제 그런 중요성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이제 SNRD 선글라스인데 저는 이제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렌즈를 사실 쓰면은 이제 끼면은 하루 종일 낚시를 하면 눈의 피로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아예 도수를 넣어서 평광 선글라스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기존 제품들 다른 평광 선글라스의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고가 제품이라든지 뭐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좋은 렌즈도 많이 사용을 해보고 했는데 그런 렌즈와 손색 없이 우선은 평광의 기능도 되게 훌륭하고요. 렌즈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입니다. SNRD 평광 선글라스인데 예. 뭐 사용을 해보시면 우선 눈이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기회가 되시면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충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타이라바의 이제 뭐 태클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는 태클이라든지 뭐 저는 뭐 이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지금 날씨가 되게 더워요. 저도 지금 땀을 흘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내인데도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예.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 사실 여름철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뭐 강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섭취를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힘드시면 이제 선실에 에어컨 설치 다 돼 있는 배들이 많으니까 들어가서 좀 쉬시면서 그리고 요즘은 또 파라솔도 직접 가져가서 꼽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뭐 이렇게 선장님들도 다 이해를 해주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낚시를 하셔서 즐거운 타이라바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서해 쪽 유선배들 많이 타서 낚시를 하니까요. 뭐 뵈면 언제든지 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은 뭐 제가 저만의 노하우라도 있으면은 뭔가를 좀 더 소개시켜 드리고 해드릴 테니까 안전하게 모두 즐거운 낚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